안녕하세요. 수영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등나무와 예쁜 나비들의 조화를 채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품화분 3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4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등나무꽃은 제가 처음 그려봐요. 그리고 채색도 처음 해보고요. 근데 나름대로 느낌이 괜찮은 것 같죠? 자, 이제 채색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바디를 만들고 조각을 했어요. 화장토 발라서 방건조일 때 조각을 했고요. 그 위에 이제 바짝 흙이 마른 다음에 그 뒤에 채색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초보를 굽고 채색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가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마분을 싸들고 다녀야 되니까 한 100개 정도 싸들고 다니다 깨지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초벌 전에 웬만한 작업을 끝을 냅니다. 그래야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딱히 무슨 기법이 있거나 더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초벌 굽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저는 초벌 전에 작업한 거라서 방건조 상태일 때 일단 조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흙이 바짝 안에까지 마른 다음에 그리고 채색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조각한 거 보이시죠? 조각한 것만으로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등나무꽃은 처음인데 굉장히 매력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을 이렇게 해서 끝을 냈고요.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들어갑니다. 요번에는 그림을 꽉꽉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보통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림을 좀 꽉꽉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요번에는 조금 약간 여백의미를 살려서 하고 싶어서 제가 좀 약간 여유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그리고 하이라이트하고 제일 어두운 부분을 빼주고 있죠. 자, 제일 밝은 색으로 해서 일단 나뭇잎색은 연두색을 칠해 줄 거고요. 그 전에 꽃을 먼저 칠해 줄 겁니다. 등나무 꽃은 약간 보라색 빛이 나는 꽃들이 많아요. 푸른 빛도 돌고 약간 붉은 빛도 도는 그런 보라색 꽃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칠을 할 건데 지금 밑바탕으로 보라색을 칠을 하고 있어요. 이게 라일락색 인데 라벤더 색도 있고 라일락 색도 있는데 이 색들이 고온에서 제가 화분으로 쓰기 위해서는 보통 1230도에서 1250도까지 고온에 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라색 물감이 고온에서는 잘 날아갑니다. 물감은 시중에 판매되는 여러가지 시판되는 상품이 있어요. 물감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좀 탁한 느낌이 나는 물감이 있는가 하면 약간 선명한 느낌이 나는 정도 이런 차이고요. 제가 써보니까 일단은 채색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 물감의 느낌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물감이라 그래도. 그래서 저는 보통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수채화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하기 때문에 붓질이 쨍하게 난다던가 물감이 뭐 쨍하게 발린다던가 이런 거는 없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그렇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물감은 그냥 시중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한테 맞는 물감을 되도록 찾다 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대체적으로 1230도에는 날아가는 물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온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해본 바로는 그냥 제가 칠하는 방법처럼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붓질도 자연스럽게 되고 자연스럽게 깊이감이 생깁니다. 오히려 붓자국이 쨍하게 나는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깊이감이 나고요.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물감도 색깔이 날아가지 않고 여러 가지 톤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칠을 할 때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 그리고 이파리는 초록색 막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칠했거든요.
물론 뭐 많이 날아가기도 했고요. 한 가지 색만 칠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때는 붓질도 붓자국이 너무 싫어서 쨍하게 나는 게 싫어서 붓자국도 웬만하면 한 번에 획을 그었고요.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이런 깊이감 있는 색깔이 안 나고 그냥 파나같이 그냥 찍어낸 듯한 그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색을 여러 가지 입혀보고 그 위에 덧입혀서 색깔을 더 씌워보고 그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면서 깊이감도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 채색하는 그 방법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요즘 느낍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처음보다 실력이 더 많이 늘었대요. 저는 그렇게 잘은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항상 불만이었다면 요즘엔 조금 정도 만족하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잘 나오도록 해야겠죠. 이거는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죠. 자, 지금 연두색 이파리 밑색 칠해 주었습니다. 노란색에 다크 그린을 섞어서 연두색, 올리브 그린 색깔 나는 연두색을 바탕으로 깔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 줄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진한 초록색 하나만 딱 칠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새카맣게 탄듯하게 나와요. 그럼 안 예쁘겠죠. 그래서 색깔을 또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본 결과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지금 초록색이 다크 그린인데 이 색깔만 쓰면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섞어서 연두색 위에 칠을 해주는데 전체로 다 칠해주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어두워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 안쪽의 부분, 줄기와 닿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진한 색으로 칠을 해줄 건데 파란색에 그러니까 초록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을 만들어서 칠을 해주기도 하고요.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서 어두운 그런 초록색을 만들어 칠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 잎사귀들 사이사이에 어둠을 좀 칠해줘야 이파리가 조금 튀어나오는 듯하게 밝게 나오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잎사귀 사이사이에 블랙을 섞어서 초록색의 블랙을 섞어서 안쪽으로 조금 더 어둡게 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완성이 되겠죠.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시하고 그냥 귀찮다고 초록색으로 한 번에 띡 칠해 놓으면 망한다는 거죠. 자, 귀찮아도 꼭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깊이감이 불에 구웠을 때 정말 말도 못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지금 채색하는 것보다 실제로 구워 나오면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요. 진하고 불맛을 봐야 얘들이 진짜 그 멋이 나오거든요. 그 채색, 이 도자기 물감의 그 느낌이 불에 구워야 재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난번에 또 여쭤보신 분 불에 구워 나왔는데 재벌까지 구워 나왔는데 색깔이 굉장히 탁하고 어둡고 이상하게 원했던 색이 아니게 나왔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 도자기 물감은 돌가루가 들어있는 물감이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고요. 어쩔 때는 물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실 때 위아래를 잘 섞어서 뒤집어서 아주 잘 섞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감의 본연의 그 색을 제대로 쓰시려면 위아래로 싹 뒤집어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서만 떠서 그냥 쓰시게 되면 뭐 파레트에다 덜어서 잘 섞으면 되지 않냐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건데 꼭 물감을 위아래를 싹 뒤집어서 잘 섞어 주신 다음에 쓰셔야 합니다. 특히 핑크색 계열이나 보라색 계열 이런 거는 또 많이 또 약간 뭉쳐져 있는 물감이에요. 약간 떡이 잘 지는 물감이기도 하고요. 그런 물감들은 물도 잘 섞어 가면서 잘 풀어준 다음에 그렇게 쓰셔야 물감이 떡이 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연두색 부분
초록색 진하게 칠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초록색에 블랙을 섞어서 진하게 해서 이 나뭇잎들 사이사이를 칠해 줄 겁니다. 그러면 불에 구웠을 때 나뭇잎색을 칠한 부분은 밝게 조금 밝게 나와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고, 진하게 칠한 부분은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서 입체감이 살 겁니다. 자, 제가 칠하는 그림은 판화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냥 저는 입체감이 있는 그런 깊이감 있는 화분을 원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팔이 아파도 자주 붓질을 하고 깊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처음에 배울 때, 공방에서 배울 때 이 붓자국이 너무 쨍하게 나서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이 붓자국 나는 게.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칠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붓자국이 너무 좋아요. 붓자국이 많이 나면 날수록 깊이감이 생기면서 색깔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지면서 그 입체감이 확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채색하는 방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뭐 제가 또 여러 가지를 또 공부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 또 문인화 같은 거, 한국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참 재미있어요, 이 그림이라는 게. 근데 나름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들 있더라고요. 자, 요번에 제가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건 수채화 느낌이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서 요런 느낌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하게 안쪽 부분을 칠을 하니까 이파리가 대비가 되면서 약간 밝게 튀어나오는 듯한 약간 입체감이 생기죠. 이게 불에 구워 나오면 이 붓자국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깊이감 있게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잎사귀가 완성이 되고 있네요. 이제 마무리만 하고 꽃을 마저 칠을 해 주겠습니다. 등나무 꽃은 보라색 계열이라 잘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밝은색 밑색은 보라색이랑 핑크색을 깔아 주었고요. 한 가지 색으로 보라색으로 딱 칠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약간 깊이감이 다르고 음영이 다른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보라색빛 나는, 그러니까 보라색은 보라색인데 파란색빛 나는 보라색, 붉은색빛 나는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칠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지금 파란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중간색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전체로 다 넣을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넣긴 넣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깥 부분으로 해서 제가 넣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색으로만 다 하게 되면 꽃이 굉장히 재미가 없고요. 깊이감도 없고 생동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푸른색빛 또는 보라색, 붉은색빛 또는 보라색을 칠할 건데, 보라색이 고온에선 잘 날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보라색 썼다가 진짜 형체가 하나도 없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보라색이. 그리고 약간 좀 얼룩진 듯하게 약간 조금 그걸 무슨 색이라 할까요? 약간 황토색 계열 그런 느낌이 살짝 나는 정도로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에서만 물감을 써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색깔을 잘 뒤집어서 지금 파란색 계열에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중간색으로 살짝 얹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칠하지 않고 지금 외곽 부분, 뒤쪽 부분, 꽃송이의 뒤쪽 부분에다 넣어줄 겁니다. 앞쪽 부분은 약간 붉은색이 돌도록 좀 더 꽃송이가 튀어나오는 색깔, 밝은 색을 앞쪽에다 쓸 거고요. 뒤쪽이 약간 채도가 낮으면서 약간 차가운 색을 넣어서 꽃송이가 약간 뒤로 들어가는 부분,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원근법 같은 느낌을 나도록 그렇게 칠을 해줄 겁니다. 자, 파란색에 물 넉넉히 섞어서 지금 칠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파란색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붉은색을 넣어서 약간 붉은색 빛이 도는 보라색으로 앞쪽에 꽃송이가 좀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칠을 해 줄 겁니다. 보통 색을 쓰실 때 앞쪽 부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원근법을 보통 쓸 때 앞쪽 부분이 더 선명하고 따뜻한 색을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을 조금 더 채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차가운 색 위주로 쓰게 되면 조금 더 같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원근법의 느낌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좀 멀어진 듯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하고 이런 느낌을 살려주셔서 채색을 하시면 입체감이 훨씬 더 살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으면 저도 그런 걸 몰라서 그냥 칠을 했어요.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진짜 원색 그대로 썼고요. 그때는 물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물 많이 섞으면 다 날아가는 줄 알았고 색깔도 섞었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붓질도 한 번 이상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공방에서 배웠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근법도 알게 되고 색깔을 쓰면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오는 색깔 그 다음에 뒤로 멀어져 가는 색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채색을 할 때 자연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뒤로 멀어지는 부분 이런 원근법도 신경 쓰게 되고요. 색깔을 쓸 때 밝은 색을 조금 더 밝고 선명한 색을 앞쪽에 쓰고 약간 채도를 낮춰서 뒤쪽에다 차가운 색을 쓰는 방법으로 해서 원근법을 신경 쓰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공방에서 배우고 그랬을 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혼자 독학하면서 진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뭐 수채화도 공부를 하고 꽃 그리는 법이라던가 그다음에 미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아크릴화 여러 가지를 제가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랬더니 약간 이런 그림 색깔을 보는 눈이 조금 더 키워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근법을 생각지도 않게 저절로 이제 터득을 해서 쓰더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배워 나갈수록 제 실력이 늘어가면서 깊이감이 달라지고 채색하는 게 달라집니다. 보시는 분들이 바로 아시더라고요. 소영님 공부 많이 하시나 봐요. 그림 스타일이 자꾸 달라지는데 깊이감이 많이 좋아지고 더 좋아졌다는 칭찬을 요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배운 만큼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제가 또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계속 해보지 않는 이상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터득하려면 계속 손에서 붓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칠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또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안에서 배울 거 배우고 해서 본인만의 또 그림 스타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채화를 제가 또 수채화뿐만이 아니라 아크릴화 또 민화 여러 가지 그림 꽃그림을 배우면서 혼자서 독학하면서 그런 그림들이 저만의 것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감 있는 채색하는 방법이 저한테 딱 좋아서 저는 지금 이런 채색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고집하지는 않아요. 지금 뭐 문인화도 공부하고 있고 한국화도 공부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채색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막 제가 처음부터 막 이거를 전공한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막 소영님처럼 이렇게 타고난 사람 보면 되게 부럽다는 둥 막 이러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공방 가서 제가 했을 때 그 작업한 거 하고 막 채색한 거 보시면 기절하실 텐데 너무 못해서요. 이거는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해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록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자꾸 연습하고 노력할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 우리 구독자님도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 썼고요. 지금 파란색을 한 번 더 조금씩 진하게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쨍하게 진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냐,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처음부터 진한 색을 쓰면 색깔의 깊이감이 없어요. 진한 멋은 있는데 그게 깊이감하고는 또 다릅니다. 같은 물감을 한 번 칠한 거와 두 번, 세 번 칠한 거는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이 달라요. 같은 물감이라도. 그리고 뭐 진하게 한 번 칠한 색깔보다 연하게 세 번 칠한 색깔이 훨씬 더 깊이감이 좋게 나옵니다. 불에 구웠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진하게 칠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연하게 들어가서 단계별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붓질을 여러 번 하니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근데 그 깊이감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불에 구워 나오면 벌써 만족감이 달라요. 이 한 번 붓질한 거와 여러 번 붓질한 거는 불에 구워 나오면 만족감 자체가 벌써 틀립니다. 요즘 보면은 댓글에 보면은 진짜 요즘에 많이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영상 보면서 풀 시청하면서 직접 해보고 있으시단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흙을 같이 만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힐링하면서 이렇게 이런 느낌 같이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드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칠하는 색은 이거 파란색 아닙니다. 요거는 남색에 제가 물을 조금 넉넉히 섞어서 칠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파란색 중간색으로 넣어 주었어요. 밑색으로 보라색을 깔아 주었고 중간색으로 파란색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약간 남색이에요. 남색에 물을 많이 섞어서 약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입체감이 살죠. 색을 칠할 때 어두운 색을 겁내시면 밝은 색을 부각시켜 주시려면 어두운 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을 한 번에 칠을 쨍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불에 구웠을 때. 그래서 약간 조금 물을 넉넉히 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겹질을 해서 약간 어두운 색을 찾아주시면 약간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듯이 나옵니다. 지금 남색에 물을 타서 지금 어두운 부분, 꽃송이 사이사이에 겹쳐지는 부분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쓰실 때 어두운 부분을 잘 써주셔야 밝은색 꽃이 확 부각이 돼서 꽃송이 자체가 한 송이인데도 안쪽 약간 깊이감 있게 앞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약간 멀어지는 듯한 뒤쪽 부분, 그렇게 원근법이 잘 보여지도록 채색을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채색을 하고 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이감이 생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꽃송이가 지금 잔잔한 꽃송이가 다발로 이루어서 여러 송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조잡한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을 정리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근법도 찾아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굉장히 생동감이 있으면서 통일된 듯한 느낌이 납니다. 조잡한 느낌보다는요. 자, 이렇게 해서 꽃송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비를 이제 하나하나 칠하면 이제 끝날 것 같죠. 자, 나비는 제가 요번에는 이 등나무꽃하고 나비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나비를 쌍으로도 넣고 많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느낌도 나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서 되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비를 넣기 잘한 것 같죠. 자, 나비 하나하나 이렇게 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비는 세밀화가 지금 제가 칠한 게 화분이기 때문에 세밀화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봐서 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눈을 살짝 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약간 어디 통일된 느낌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요. 어느 부분이 막 쨍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비를 이렇게 칠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쌍으로도 그려봤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에다가 검정색을 칠해 주었습니다. 자, 나비가 자연스럽게 노니는 듯하게 자연스럽게 한가로운 듯한 여유로운 듯하게 칠을 해줍니다.
자, 이제 나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하고요. 이제 등나무 줄기만 마무리하면 끝이 납니다. 등나무 줄기는 일반 나무나 이런 걸 타고 들어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막 휘감기도 하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색하실 때도 약간 색깔의 대비가 되도록 칠을 해주시면 굉장히 입체감이 살면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밑색으로 밝은 색으로 황토색 깔아줄 겁니다. 황토색으로 깔아줄 거고 중간색으로 브라운 색깔에다가 오렌지를 섞어서 중간색으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진한 중간색으로 브라운을 브라운을 색칠을 해줄 겁니다. 밝은 색빛 또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밝은 색빛 또는 브라운을 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에 블랙을 섞어서 어둡게 칠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보시면 색깔이 지금 밝은색 황토색을 깔아주고 있고요. 자, 그 위에 이제 칠을 해줄 건데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입체감을 살려서 칠을 해줄 겁니다.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 밝은색으로 황토색, 중간색으로 브라운에 오렌지 섞은 색,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은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붉은색빛 또는 갈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색깔은 블랙을 섞어서 짙은 갈색으로 마무리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줄기까지 칠하면 굉장히 입체감 있어서 멋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열심히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마 구울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8월 4일날 초벌 들어가고요. 6일날 유약 작업해서 재벌 가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9일인가 월요일 날인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찾아와서 또 스톤을 붙여야겠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준비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오는 대로 사진을 보내드려서 그동안 이제 주문하셨던 분들 사진 나온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발송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한 달을 안 넘기려고 진짜 열심히 죽어라 연습하거든요. 요즘도 지금 제가 새벽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다려 주시는 분들 마음에 보답하고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소형수제화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